이 이야기는 중학생 때 국어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체육, 음악, 미술 같은 예체능 외에는 따분하게 공부만 하는 학교에서 간혹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다들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탁을 무시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고 짬을 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내가 다니던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선생님, 오늘 진도 다 나갔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교실 여기저기서 웃음 섞인 동조가 나왔다. 국어 선생님은 칠판을 한번 보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그래, 알았어.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너희들 나이 정도였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 이야기는 선생님이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같은 반이었던 한 여학생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여학생의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동네에서도 꽤 잘 사는 집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늘 문제가 하나 있었다. 치매에 걸린 친할아버지였다. 엄마, 또 할아버지가 부엌을 엉망으로 해놨어요. 알았어. 엄마가 치울게. 할아버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부수고 음식을 엎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다.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했다. 아빠, 할아버지 좀 어떻게 안 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빠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은 숨길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학생 마음속에는 조금씩 이상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연민도 이해도 아닌 이유 없는 미움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여학생이 가방을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할아버지가 아래에서 여학생을 불렀다. 수희야! 아, 왜요? 할애비 라면 좀 끓여주라. 여학생은 계단에서 멈춰 말하였다. 아, 싫어요. 할아버지가 끓여 드세요. 할애비 라면이 좀 먹고 싶은데 끓여주면 안 되겠니? 아, 싫다니까요. 그 말과 함께 여학생은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그날 밤 여학생은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꿈속에서도 여학생은 2층 방에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밖을 보니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하였다. 처음엔 사람인지도
분간이 안 되었다고 하였다. 점점 그것이 가까워질수록 형체가 보였는데 여자였다. 그 여자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하얗게 분칠이 되어 있었으며 등에는 커다란 항아리를 메고 있었다. 그 여자는 걸어오면서 마치 춤을 추듯 몸을 흔들고 있었다. 저게 뭐야? 그 여자는 집 앞까지 와서 갑자기 멈춰섰다. 흔들거리는 몸도 멈추었다. 그때 대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대문 밖으로 나가 그 여자 앞으로 다가갔다. 여자는 등에 맨 항아리를 내려놓고 뚜껑을 조심히 열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 보았다. 여학생과 할아버지의 눈이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주 인자하게 웃음을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뚜껑을 닫고 다시 항아리를 매더니 아까와 똑같이 미친 듯한 걸음으로 춤을 추듯 길을 떠났다. 그 장면을 끝으로 여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고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였다. 할아버지! 여학생이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채 누워 계셨다고 하였다. 여보세요? 엄마? 수희야, 왜? 할아버지가 또 집 막 망가뜨리고 그러셔? 아니, 엄마, 할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 그 말을 들은 엄마와 아빠는 곧장 집으로 오셨고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 충격을 받아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던 여학생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모가 위로를 해주었다. 수희야, 너무 충격받지 말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고모, 그게 아니라 나 이상한 꿈을 꿨어. 꿈? 무슨 꿈? 여학생은 그날 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말하였다. 이야기를 듣던 고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노란 원피스? 응, 항아리도 들고 있었어. 고모는 잠시 침을 삼키고 말하였다. 그 미친 여자가 또 왔다는 거네? 또 뭐라니? 그 여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우리 집에 왔었어. 뭐라고? 그때도 노란 원피스에 항아리를 메고 있었어. 고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고모,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오는 거야? 고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하게 말하였다. 모르겠다. 근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그게 뭔데? 그 여자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갈 준비가 된 사람 앞에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럼 할아버지도? 아니,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땐 그 여자가 직접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모시고 나갔었거든. 그날 아마 원래 데려가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할아버지가 대신하신 것 같아. 여학생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며칠 뒤 여학생은 다시 2층 방에서 공부를 하다 잠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이번엔 창문 밖이 아니었다. 방 안이었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아무 소리도 없이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등에는 비어있는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이미 데려가셨잖아요.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둔 채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하였다. 항아리의 안은 비어 있었다고 하였다. 여학생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라는 걸. 그리고 원래 그날 할아버지가 아닌 나를 그 항아리에 넣어 데려가려 했고 그것을 할아버지가 대신 막아주셨다는 것을. 국어 선생님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교탁을 한번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래서 어른들이 절대로 함부로 노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게 아픈 사람이든 아니든 말이야. 다들 알겠지? 교실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해졌다고 하였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그럼 그 학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국어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았겠지. 그 여학생은 그날 이후
그 집에서만큼은 절대 혼자서는 잠을 자지 않았다고 했다. 나 여기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잘래. 왜 자꾸 여기서 자겠다는 거야? 그냥 위에는 공기가 좀 이상해. 아니, 다 큰 애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어느 날 밤 여학생은 잠결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수희야, 수희야. 여자 목소리였다. 여학생은 조심스레 거실 쪽으로 향하였다. 그 소리는 계단 위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여학생은 엄마 방으로 가 엄마를 깨워 이야기하였다. 엄마, 누가 자꾸 내 이름을 불러. 꿈꾼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들었다니까. 엄마는 겁을 먹고 떨고 있는 딸을 안고 달래주었다고 하였다. 며칠 뒤 갑작스럽게 고모가 집에 방문하였다. 어이, 너는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냐? 오빠, 수희 지금 어딨어? 학교 끝나고 곧 올 때 됐는데. 다녀왔습니다. 마침 왔네. 고모? 갑자기 어쩐 일이야? 수희야, 요 며칠 이상한 소리 안 나? 혹시 고모도 들려? 여학생은 새벽마다 자신의 이름을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고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고모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한 바퀴 돌더니 2층 계단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서 제일 많이 들리지? 응. 그날 밤 고모는 용하다는 무당과 함께 2층 방으로 향하였다. 고모,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문을 닫았다. 잠시 후 2층에서 무당이 구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다. 깔깔거리는 소리도 아닌, 울음도 아닌 묘하게 비틀린 웃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스스로 열렸다. 고모와 무당은 창백해진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다. 고모? 당장 여길 떠나야 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 수희가 위험해. 오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이 집을 떠나야 돼. 고모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하였다. 며칠 후 아빠는 그 집을 급하게 팔았다. 그렇게 새 주인이 들어왔지만 새 주인 역시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 집을 다시 내놓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밤마다 항아리를 메고 있는 여자가 계속 누군가를 찾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국어 선생님은 여기서 다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여학생은 그 집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했어. 이상하게도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고 해. 선생님, 그럼 그 여자는 지금도 그 여학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글쎄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듣지를 못해서 말이야.
그 여학생이 성인이 되던 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자, 그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반장 인사하고 마무리하자.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히 가세요. 그날 이후 교실에서는 노란색 옷 이야기가 한동안 금기처럼 돌았다고 하였다. 대체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여학생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게 맞은 걸까?